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당연히 인생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없어도 되는 수준의 돈은 아니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1억 썰. 1억 썰을 즐겨하시는 분이 많은데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매일 할 겁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의 주요 컨텐츠죠.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금융자산으로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수를 빽빽입니다. 근데 왜 1억의 가치를 무시하죠? 1억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1억의 가치를 무시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1억을 모아보지도 못했는데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1억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니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고 이 돈이 뭐 가치가 없다 얼마 안 된다 얘기하면 뭐 그건 자유예요. 자기 해봤으니까. 근데 자기 살면서 한 번도 달성해본 적이 없는데 그 돈의 가치 어떻게 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난 웃기게 그런 거야. 수중에 돈 넣은 사람들이 야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할 수 있게 뭐가 있어? 야 그 통장 1억 모아봤자 얼마 안 돼.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뒤통수 확. 요즘에 참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 그 레버리 투자로 2억 3억원 땡기다 보니까 1억은 돈도 아니야? 그거 본인 돈도 아니잖아. 그 돈 갚아야 되잖아. 잘 갚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일반 직장인이 1억을 버는 것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왜냐 일단 뭐 돈 나가는 게 많죠. 돈 나가는 게 많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큰 돈을 못 벌어요. 뭐 전문직 같은 데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한 직장 오래 다녀야 돼. 일을 꾸준하게 해야 돼. 요즘에 보면 일을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일을 했다가 그만두면 돈 모으다가 중간에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일반 보통 사람이 돈을 모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이 드물고 있어. 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이게. 정말로. 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돈을 모아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래. 돈을 모으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누가 힘들까, 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당연히 돈 없는 사람 힘들잖아요. 아니, 돈을 모아야 어떻게 버티는데, 모으지도 못하면 어떻게 버텨, 여러분? 앞으로 물가 올라갈 텐데. 제가 왜 돈을 모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모아도 부자 못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잖아, 여러분. 근데 자꾸 돈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을 모아봐야 그래도 열심히 산다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돈을 어떻게든 모은 사람이 열심히 살까? 아니면 돈을 안 모으고 쓰기 바쁜 사람이 열심히 살까요? 그리고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이 돈이 많이 있을까? 아니면 직장을 중간중간 그만둔 사람이 돈이 많이 있을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는 건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거 반박할 수 없잖아, 여러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은 거 봤어요? 보기 힘들잖아, 여러분. 근데 직장 꾸준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그러면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젊은 시기에 진짜 열심히 살고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돈이 없어요, 이게.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살 어릴 때 그래도 통장 만들어서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모아놔라.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나이 먹으면 돈 모으기 더 힘들거든, 이게. 지금 젊을 때부터 돈을 쓰는 버릇 하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못 모아요.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소비 습관이라는 게 못 고쳐, 여러분. 못 고친다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돈 없을 때 결혼 못 해. 여자도 결혼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나이 먹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이 월세 사는 거 봤어요? 보통 자기 집 가지고 있잖아.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남의 집 살잖아요. 월세. 그럼 월세 가격이 안 오를까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근데 버는 돈은 적어져, 이게 버는 돈은.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좀, 뭐, 듣기 싫은 말이지만,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결혼 못하면. 진짜로.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여자분들은 나이가 40대 되면 소득이 내려가요. 원래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내려가. 거기다 1인 가구 사신 분이 많고, 거기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아시죠? 그럼 내가 낮은 봉급을 가지고 이 생활수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이 먹게 되면 일사지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남자 훨씬 더 낮아지게 돼. 왜 돈을 적게 벌까? 수준 낮은 일자리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요. 돈은 어떻게든 모으셔야 돼요. 걱정됩니다, 진짜. 나이는 먹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부끄러운 거야. 돈 쓸 것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객관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꼭 돈 지불 없는 사람들이 돈 쓸 것이 너무 많아.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은 딱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데. 맞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쓴다고. 이해되시죠? 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결핍이 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 돈을 더 써버려, 이게.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90%도 아니고요. 한 99% 후회할 겁니다. 99%.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이 먹고 돈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면 이것만큼 추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모으면 좋은 게 1억을 모으게 되면 좀 소유욕 같은 게 많이 없어집니다. 소유욕. 그러니까 뭐냐, 뭔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어떤 차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이 사치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듭니다. 확실히 줄어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사치를 더 많이 부려.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그래. 근데 모은 돈 있는 사람들은 사치를 부리긴 부리되 적당히 부린다거나 안 부려요. 왜냐? 필요성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소비의 마인드가 확실히 차이나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 소비를 합니다. 네,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있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걸 따지게 됩니다. 사실 이걸 필요성을 따지게 되면 소비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이 공감하시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도 내가 옷을 사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 뭔가 해졌다거나 정말 낡았다거나 못 입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잘 안 바꿉니다, 이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옷이라도 뭔가 유행에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게 돼.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차이가 큽니다. 이 소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써서 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모으는 사람 계속 모으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가치는 1억을 모을 동안 길러진 저제력과 장기적인 악목이죠. 그리고 1억이 자본소득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금액이죠. 그렇죠. 1억을 모을 동안 길러진 절제력. 그러니까 1억을 모았다는 게 많이 참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참았다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것도 참고, 큰 돈 쓰고 싶은 것도 참고, 유행 따라하고 싶은 것도 참고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그만큼 모았기 때문에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거죠. 돈을 모은 사람은 홧김에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고
어떻게 직장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어떻게 될까, 10년 뒤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또 예상하면서 합니다. 돈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2억을 모으려면 6, 7년 걸리겠네. 지금 한 10년 걸렸으니까 지금 이자 나온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를 어느 정도 이제 그려가면서 생활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성실한 거야. 그때그때. 오늘 저거나 살까? 다음 주에 시내 가가지고 쇼핑이나 좀 할까?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소비를 많이 한다고 치면, 이제 1억 이상 돈을 모은 사람은 내가 1억 모았으니까 2억은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1억 모을 때보다 빨리 모으겠지? 보자. 일단 1억 모을 때보다 저축은 더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복리가 쌓일 거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5년만 고생하면 되겠네? 그럼 2억 모으겠네? 그리고 그동안 난 이제 직급이 좀 오를 테고,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안목이 달라지죠. 이 별거 아닌 것도 차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야가 넓어지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려면 돈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쓰는 것만 생각하고 모아놓은 게 없는 분들은 오늘 당장 할 거, 내일 할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야가 없어요. 눈뜬 장님이야 이게.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